예, 이제 3월로 넘어가는 주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 한번 챙겨봐 네. 주시죠. 일단 이제 2월 27일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1월 내구재 주문이 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 이제 모바일 월드 콩크레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MWC 2023이라는 이제 전시회가 3월 2일까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네, 열리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이라 그래서 유럽의 이제 원자재법과 좀 비슷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 이 전략이 정부에서 발표된다고 하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월 28일은 미국의 2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제 발표될 예정이고요. 미국의 12월 또 S&P 또 케이스 실러 지수라고 하는데 이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업체죠. 타겟 또 태양광 업체인 퍼스트 솔라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은 이제 한국 증시는 3일절로 휴장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선 그날 발표가 있습니다. 2월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 중국에서는 2월 달 이제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종합 PMI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 중국에서 또 2월 달 차이신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가 발표 예정으로 돼 있고요. 또 미국에서 또 같은 날 2월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그날 이제 투자자 행사를 좀 열어서 어떤 전략을 좀 발표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3월 2일에는 이제 유로존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코스트코가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3월 3일은 이제 중국의 2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 유로존에서는 2월 달 마킷에서 발표되는 종합 PMI 지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미국에서는 2월 달 ISM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3월 4일 토요일하고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양해가 이틀간 열리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도 일정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일단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좀 많이 나오는 지표들이 PMI 지표입니다.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유럽, 중국 다 나오거든요.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제조업이겠죠. 그래서 제조업 PMI 지표들이 이번 주에 그냥 고르게 미국부터 해서 뭐 중국, 유럽까지 다 나오니까 그게 좀 기대보다 잘 나오는 게 좋아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1일 날 우리 한국에서 수출 데이터 발표될 텐데 어쨌든 2월 20일까지 데이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한 10일간의 또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합쳐서 나오니까 한번 2월 수출 데이터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의 이제 그 지표 중에 케이스 신들러 주택가격 지표가 있는데 이게 주택가격은 어쨌든 이제 또 미국의 주거비에 선행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계속 꺾이는 흐름이 좀 나오는지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의 양해입니다. 그래서 양해에서 이제 중국의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지도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체가 돼서 새롭게 출범을 하게 되는데 정책들이 많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충족을 해줄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 개별 기업 단에는 역시 3월 1일 날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전략들 뭐 저가형 뭐 배터리 뭐 이런 것들도 발표될 예정이라고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2차 전지에 어쨌든 큰 영향을 주고 그게 우리나라에 좀 우호적으로 나온다면 주가에 긍정적인데 또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일지 우호적일지는 한번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를 좀 봐야 되니까 3월 1일에 있을 테슬라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뭐챗 GPT가 이제 흥행을 하다 보니까 그 반도체 업황 반등 시기가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게 촉매제는 맞는데 지금 올해만 놓고 봤을 때 서버 디램 전체에서 봤을 때 차지하는 비중이 5%밖에 안 된대요. 챗 GPT로 인한 이제 인공지능 수요가. 그래서 이게 근데 중장기로 갈수록은 당연히 임팩트가 있을 수는 있어요.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니까. 나중에 이런 게 정말 대중화 된다라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서버 디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뭐
업황을 바꿀 만한 임팩트 있는 정도의 수요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게 큰 영향을 주기는 아직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수요는 늘어나겠죠, 분명히.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인공지능 수요가 늘어나면요, 반도체가 그냥 일반 반도체가 아니라 고사양 반도체가 들어가요. 예.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들한테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모바일 같아요. 모바일이 언제 회복되느냐인데 예. 그건 결국 중국에 달려 있죠. 리오프닝 하면은 사람들 말하자면 활동이 늘어나고 맞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대부분 구매를 해요, 사실. 예. 이 스마트폰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직은 좀 중국이 안 좋지만 실제로 오프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중국 모바일 스마트폰이 잘 팔리느냐, 예. 이게 결국엔 더 중요하다. 반도체 이제 메모리가 업황에는. 예,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중국 스마트폰을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이건 좀 바라보자. 예.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 설계업체 암바렐라라고 하더라고요.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뭐 원나노 공정을 수주했다, 뭐 생산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이게 파운드리 분야에서 좀 의미 있는 수주라고 봐도 됩니까? 네, 일단 이제 그 암바렐라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좀 처음 들어보실 수도 예. 있겠지만 사실 이제 미국에선 굉장히 좀 잘 알려진 이 차량용 이제 반도체를 좀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고 설계죠. 예. 그러니까 직접 제조는 안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죠. 네. 예, 설계는 하고 이제 파운드리에 외주를 주는 그런 업체인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5나노니까 이거 3나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삼성전자 5나노도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수율이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어쨌든 이게 수율이 잡혀가면서 수주를 따냈잖아요. 예. 그리고 5나노가 아직까지는 대세거든요. 3나노를 쓰는 데는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TSMC도 이제 막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4나노나 5나노가 아직은 이제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의 주요 업체에서 그것도 가장 성장성이 높은 게 자동차 쪽이거든요. 예. 이 미국의 암바렐라의 수주를 따냈다는 건 이젠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도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통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암바렐라 수주를 따내서 반도체를 계속 적게 잘 공급을 해준다면 이게 레퍼런스가 쌓이겠죠. 예.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고객사를 또 확보할 수 있고 이 고객사들과 관계가 좋아지면 나중에 3나노까지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이 수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좀 그 흐름에서 보면은 더 많은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모멘텀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CATL이 이제 배터리 가격을 인하한다 해가지고 조금 뭐 관심들이 큰데 우리 국내 2차 전지 업계 영향은 어떻게들 보십니까? 중국 CATL이 이제 요게 뭐 이 리튬이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소재 가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이제 그 좀 낮춰가지고 이 주요 고객사들 있죠. 특히 이제 중국 내 고객사죠. 여기에 좀 할인 판매하겠다라는 이 정책을 좀 발표했는데 중국의 니오, 지커, 화이 뭐 이런 기업들한테 할인 판매를 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튬 시세 뭐 상관없이 3년간 앞으로 톤당 20만 이하의 가격으로 일단 계약을 하는데 이 기업들한테 필요한 배터리의 80% 이상을 대신에 우리가 싸게 줄 테니까 너네들 우리 그 CATL 이 배터리를 최소한 80% 이상을 CATL부터 받아라.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락인 시키는 거죠. 이제 못 도망가게. 예. 싸게 줄 테니까 그냥 이거 써. 이제 이런 좀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경쟁이 치열한가 봐요. 중국 내에서 뭐 BYD도 네, 있고 BYD도 있고 또 이 CALB라는 회사도 있거든요. 이 회사가 중국 3인데 이 회사들이 좀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대요. CATL은 좀 빠지고. 그래서 경쟁 측면에서 얼마 전에 그 테슬라가 가격 인하한 거랑 좀 비슷한 거죠. 예. 그래서 점유율 확보 측면도 있고 또 이제 올해부터 중국도 보조금이 폐지되거든요. 보조금이 폐지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차 판매가 둔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CATL 입장에서도 중국 내에서 성장이 둔화되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고육축책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중국 내부적인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가격 인하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는 어쨌든 중국에서 경쟁을 안 하거든요. 유럽하고 미국이죠. 네, 그래서 이거 유럽과 미국하고는 일단 이슈 자체가 크게 상관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세계 1등 기업이 배터리 가격을 낮췄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따라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여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좀 배터리 가격 그 하향 안정화에 어쨌든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회사들 입장에서도 약간 이걸 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당장의 국내 기업들한테 영향은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배터리 가격 하향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야 될 거는 어쨌든 계속해서 제조 원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원가 절감, 기술 혁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숙제를 좀 안겨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에 뭐 큰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하이브하고 카카오가 SM 지분 인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보니까 뭐 같은 어떤 엔터주들도 약간 주가 변동폭이 좀 느껴지던데 앞으로 엔터 이쪽 어떤 주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엔터주들이 같이 다 올랐어요. 이게 예. 아무래도 주가가 이제 선도업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 또 재평가 얘기들이 나오면서 올라갔고, 또 가장 주가 크게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주주가치 해소 안 하겠지. 가장 문제가 이 대주주가 네. 이 소액주주 가치랑 좀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 붙으면서 엔터주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일단 올라갔다. 특히 SM만 해도 300억의 돈이 나간 거잖아요. 어쨌든 네. 주주 몫이. 라이커 기획으로. 네.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예. 다른 회사들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호재로 받아들였던 것 같고, 또 그거 말고도 지금 뭐 워낙 뭐 우리나라 엔터 산업 이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앨범도 잘 되고 음원 또 굿즈 이런 것들이 또 잘 되고, 또 거기다 또 한 가지 기대감이 중국에 또 리오프닝 되면서 중국에서 콘서트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뭐로 보나 엔터주들은 뭐 나쁠 게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좀 최근 이제 그 지난주 들어와서 조금 이제 약간 탄력이 떨어졌던 건 다른 뭐 악재보다는요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다 보니까 밸류가 싸진 않습니다. 이런 호재들이 다 알려졌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또 촉매가 나와야 되거든요. 한 단계 더 레벨업 하려면. 근데 그런 게 좀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좀 당분간은 좀 약간 엔터주들도 좀 약간 소강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나빠서가 아니라 밸류 부담이 좀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보면은 이제 코스피는 거의 박스권인데 이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코스피보다는 강세더라고요. 이게 지금 긴축 뭐 우려라든지 이런 게 지금 보면은 코스닥이 오히려 불리할 것 같은데 왜 코스닥이 그럭저럭 잘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예, 그 코스피는 지금 박스권인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코스피는 수출 기업들이 많고 또 환율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또 이렇게 올라갈 때 외국인들 매수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부담감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좀 제동이 걸리면서 좀 상승세가 좀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달러 강세기에 어쨌든 우리나라 대형주들 그렇게 좋은 성과 나온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달러가 굉장히 강했죠. 예. 이게 좀 영향을 좀 줬던 것 같고, 다만 옛날과 다른 게 이렇게 대형주도 뭐 안 좋은 흐름으로 만약에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됐을 때는 대형주가 부진하면요. 과거에는 중소형주도 더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바뀌었냐면 증시가 약세장은 아니에요. 예전처럼 이렇게 막 무너지고, 아까 일부 시간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런 긴축 이슈나 달러 강세 이슈가 생겨도 시장이 무너지질 않아요. 작년과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이 유지되다 보니까 대형주는 뭔가 위가 막혀 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중소형주들은 재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주들은 대부분 코스닥에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테마주는 돈이 몰려요. 예. 뭐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 소아과 예. 방문하셔가지고 또 한마디 하셨잖아요. 예. 그때 그 원격 진료 관련주가 다음날 엄청난 또 상승이 나왔고, 또 챗 GPT 관련주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그냥 계속 돌고 있어요. 뭐 리튬 관련주.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워낙 또 이게 규모들이 작다 보니까 자금이 몰리면 이 테마성 재료로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다 코스닥에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 때문에 테마 장세가 좀 펼쳐지면서 예.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래서 대형주가 다시 움직이는, 그러니까 만약에 달러가 또 약해지고 외국인 매수가 또 진격이 나오면 테마주가 또 힘을 잃겠죠. 예. 대형주가 가겠지만 당분간은 이제 이런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면 테마주 장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 뭐
전체적으로는 좀 박스권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장세가 뭐 거의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 좀 적합한 투자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일단 이제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 주의하실 거는 이게 안 오르는 거를 먼저 사놓고 기다리셔야 되는데 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게 안 갔으면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 자기 차례 와요. 이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베어마켓 랠리보다는 최근에 좀 바뀐 거는 그래도 좀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쨌든 상승장 속에서의 조정으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순환매가 이어지거든요. 계속 이 업종 저 업종은 돌아다녀요. 예.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거 안 가는 거 팔고 오늘 이거 오르네 하고 쫓아가면요 그냥 역사이클에 계속 당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이런 표현도 해요. 그거 쫓아가다가는요 계좌가 녹는다. 예. 그러니까 지수는 그대로인데 내 계좌는 계속 이 마이너스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안 가는 업종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기다리면 자기 차례가 한 번씩 오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쉽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배당주들 있잖아요. 굉장히 좀 쉬운 투자거든요, 고배당주들은. 예. 근데 이게 왜 이런 투자를 못 하냐면 재미가 없어요. 주가 잘 안 가고 사놓고 남들은 막 주가 20, 30% 가는데 내 건 안 가는 것 같고. 근데 기다리다 보면 또 여기 한번 움직여 주거든요. 그래서 또 안 가면 배당 매력이 있으니까 예. 버틸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저평가되고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을 내가 갖고 있다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기 차례 좀 기다리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가 요즘에 주주환원 얘기가 굉장히 거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에 대표적인 게 예전에 한번 삼성물산도 이제 자사주 소각한다고 예. 발표한 것처럼 지주사들도 좀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주사들 같은 이런 이제 주주 환원 요구가 좀 거세질 수 있는 그런 업종들도 여러분들이 주가들이 워낙 싸니까 이렇게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오르는 기업들, 예. 너무 좀 이렇게 단기간에 시세 분출한 기업들만 피하신다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내 차례를 좀 기다리는 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뭐 3월 정시가 시작되는데 3월에 우리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분야일까요? 그래도 일단 3월의 가장 큰 이슈는 제가 봤을 때 중국 양해 같아요. 이제 양해에서 정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가장 화두가 될 건 중국의 부동산하고 소비 부양 같아요. 이 두 가지 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 부동산 부양을 하게 된다라면은 한국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업종은 철강하고 예. 석유화 이런 기업들이 될 것 같고, 또 중국 부동산이 좋아지면요 중국 GDP의 30%가 부동산이거든요. 중국 소비가 개선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IT 부품도 예. 좋아질 수 있고, 그 3월 1일부터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PCR 검사가 이제 면제가 됩니다. 예. 그럼 들어오기가 좀 편하겠죠. 그럼 중국에 이제 나중에 단체 관광객까지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한국에서 돈을 쓰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뭐 백화점이라든가 면세점, 예. 뭐 이런 업체들이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중국 리오프닝발 좀 수혜 기업들을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3월에 좀 관찰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역시 말씀대로 이제 철강이 중국 부동산 어떤 네. 기대감으로 좀 올랐는데 다시 약간 또 조정받는 조정은 느낌 받고 있더라고요. 받고 그러니까 또 있죠. 많이 올랐었어요 한번. 그게 왜 그러냐면은 또 터키 그 지진 여파 때문에 네. 터키도 이제 철강 굉장히 많이 또 수입도 하는 국가니까 거기에 이제 또 수출 물량 늘어날 거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올랐다가 최근에 좀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터키 이슈는 일회성 이슈고 그 중국의 리오프닝 특히 부동산이거든요. 지금 네. 부동산이 중국 아직까지는 안 좋아요. 근데 이거는 구조적인 이슈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철강이나 석유화학 쪽도 한번 조정기에 좀 봐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인물리에 보고서 듣는 시간인데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안 그래도 이제 방금 제가 중국 얘기를 해드렸지만 저희 당사에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제 그 저희 중국 담당 최진영 연구원님을 비롯해서 이제 몇몇 분들이 제목이 뭐냐면 중국 뒤늦은 외출이라는 이제 제목의 좀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중국이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좀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지방 정부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국 지방 정부들이 돈을 벌어야 예. 중앙 정부도 돈 벌고 그 돈 풀어서 이제 중국 인민들도 이제 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 지방 정부들의 올해 최우선 과업은 내수 확대라고 일단 이렇게 좀 그 선정을 좀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각종 야외 행사를 많이 개최를 하고 있대요. 이제 오프라인 소비를
좀 증착시키기 위해서 이런 좀 그 소비 촉진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소비 쿠폰 발행도 계속해서 시행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중국이 지금 지하철을 많이 건설을 해놨대요. 그래서 지금 목표를 거의 90.5%까지 달성했다고 합니다. 지하철 설치할 수 있는 목표치가 있는데 그걸 많이 달성을 했는데 그래서 21년도에는 1시간 도시생활권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번에 나온 건 목표가 뭐냐면 도시생활권을 15분으로 단축시킨대요. 그럼 이제 지하철 타고 도시 대 도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소비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쨌든 이런 교통망이 깔려야 나가서 물건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5분 도시생활권으로의 전환이 시작이 됐다. 그럼 분명히 오프라인 소비가 늘어날 여지가 충분히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 교통 플랫폼에 대한 어떤 변화도 상당히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요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동산입니다. 중국 부동산이 중국 가계 소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38%나 될 정도로 지금 막강하다고 하는데, 중국의 이 부동산이 살아나야 어쨌든 중국 가게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중국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중국의 이 지방정부들의 이 수입 있죠. 수입의 대부분이요. 그 토지 매각 이익으로 나온대요. 네. 부동산이 올라가야 토지 매각 이익이 증가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중앙정부에 또 일정 부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큰 축인데 아시겠지만 몇 년 전부터 부동산 세게 규제를 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좀 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좀 풀리면서 뭐 전매 제한 완화라든가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 요 하한선을 해제해 버렸어요. 더 낮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이미 시행이 됐는데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정책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양해가 좀 지나고 나면 중국의 소비는 좀 본격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가계저축이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그게 사람들이 뭐 이 어쨌든 이제 리오프닝을 못한 상황에서 제로 코로나 하다 보니까 돈을 못 쓰니까 그냥 저축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사실 저희 당사 입장은 그건 아니고 그 고용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동안 고용이 굉장히 좀 악화되고 있었대요. 플랫폼 규제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 고용 효과가 좀 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를 규제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도 많이 못했고, 근데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면요 어쨌든 저축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돈을 쓸 돈은 남겨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저축을 좀 많이 해놨는데 올해 이제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지금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주문을 했대요. 고용에 대한 회복. 고용이 늘어나야 사람이 돈을 써요. 그렇죠. 저축이 줄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3월부터 한번 체크해 보세요. 3월에서 6월까지가요. 중국이 항상 매년 최대 이 채용 시즌이래요. 근데 이때 예전보다 채용이 많이 일어나면 아마 저축이 줄 거고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고용이 늘어나면 순차적으로 소비가 증가해서 중국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데이터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그런 이유들 때문에 중국 리오프닝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국내 관련 기업 중에서는 이제 보고서에서는 FNF 아시죠? 의류회사. 패션. 예, 요거를 좀 탑픽으로 꼽아줬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박스권에 머무는 가운데 본격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느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와 기업 공부 더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연블리의 비밀노트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 여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